안녕하십니까. 2월 7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서 오셨죠? 예, 광주에서 요즘 통합 네. 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 한 5년 동안 이제 술도 끊고 광주시장으로서 묵은 숙제 한인하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공항도 한 18년 묵은 숙제에 있는데 대통령님 도움 받아서 그 문제 해결하고 예. 또 광주에는 지금 지하철 2호선 하는데 많이 불편했는데 그 도로 개방하는 것 준비하고 또 광주에 없는 것 중에 복합 쇼핑몰이 없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더현대 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두 군데에서 약 한 1조 5천 3조 해서 한 5조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아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야, 정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하셨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광주 하면은 또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5국 3특, 정부 주도의 행정 통합 논의일 텐데 대구 경북도 그렇고 대전 충남도 그렇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광주 전남까지 그 논의가 굉장히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광주 전남이 꽤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광주남이 1월 2일 저와 김영록 지사가 이제 망월동 민주의 문 앞에서 우리 통합합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오전 10시에 선언하고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는 신년 할애에 참여했더니 예. 대통령께서 통합 추진하시기로 했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격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광주 전남 지방이다 그랬지만은 광주 전남은 청년들이 너무 떠나갔어요. 빠져나갔어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한 도시가 많이 생겨나고 앞으로도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지원한다 할 때 이걸 기회 삼아서 통합이라는 큰 결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통합이 되려면 한 3가지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예. 정부 지원, 시도지사의 결단, 시도민들의 지지 이 3가지가 맞아야 됐는데 그동안 광전남이 3번을 시도했다가 이 3가지가 잘 안 맞아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도지사가 결심하면서 대통령께서 힘을 몰아주면서 그리고 시도민들이 응원해줘서 네.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는 일단 합의가 되는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행정 체계라는 것들도 좀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시가 되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2월 안에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특별법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2월 말 3월 초가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국무회의 의결이 맞춰지면 예. 사실상 통합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열심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가 140만, 전남 이렇게 합쳐서 320만이거든요. 예. 인구가 320만을 제 개인적 욕심 같아서는 통합 이후에 500만으로 키워보고 싶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곳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거죠. 예. 그다음에 광주, 전남 소위 지역 GDP, GRDP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약 155조 정도 됩니다. 광주가 55조, 전남이 한 100조. 예. 이 155조 되는 지역 GDP를 한 300조까지 늘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구는 500만으로 GRDP는 300조로 이렇게 좀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광주 전남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는 그런 통합을 좀 해봐야겠다는 것이 저의 포부입니다. 규모의 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힘을 합치면 이제 조금 더 주민들의 삶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였는데 네.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합쳐서 효율성도 높이고
또 상호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면서 키워서 덩치를 키워서 수도권하고 균형 경쟁을 하자, 균형 발전 경쟁을 하자 예.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행정통합 논의를 하면서 또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나요? 이제 항상 그렇지만은 명칭을 뭘로 할 거냐, 광주가 먼저냐, 전남이 먼저냐 네. 이 논쟁이 참 지루했습니다. 지금 좀 정리된 게 있나요? 이제 현재는 법으로 예. 또 광주 전남 국회의원 시도지사가 합의를 했죠. 전남을 앞에 쓰자. 전남 광주 특별시. 대신 약칭으로 부를 때는 광주 특별시로 하자. 아.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여전히 참 어려운 합의였습니다. 또 하나 합의가 이제 소위 판도라 상자라고 불리우는 청사 문제입니다. 아. 지금 광주 전남에는 청사가 광주가 하나 있고 무안에가 하나 있고 순천에가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주청사가 어디냐? 광주시장이 통합시장이 어디로 출근할 거냐가 정리가 돼야 돼서 주청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주청사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통합 과정에 꺼내지 말아달라. 예. 1청사, 2청사라고도 부르지 말아라. 이것은 통합 이후에 새로 뽑힐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면 될 문제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 판도라 상자를 저는 극구 반대했는데 그냥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가 화들짝 놀라서 다시 닫고 예. 현재는 주청사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있는 동부청사, 전남에 있는 무안청사, 광주에 있는 광수시청사를 다 쓴다. 예. 주청사로 한다. 이렇게 현재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제일 어려워요. 그렇군요. 아까 이제 잠깐 지금까지의 이제 단계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아 있는 단계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예. 통합특별법이. 그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제 곧바로 광주와 전남의 공동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이 준비위원회가 7월 1일 날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기 위해서 준비를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통합특별시장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뽑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이제 통합특별시장이 새로운 통합된 조직의 수장이 되고 통합시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이 계획대로라면 7월 1일에 전남 광주 특별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난 1월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측에 판다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 후에 이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광주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광주에 이 판다가 오는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제 사실은 중국 다이닝 대사가 광주시청을 방문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랑 같이 환담도 나누고 또 오찬까지 하면서 네. 역시 단연 주제는 판다였어요. 저도 뭐 너무 우리 광주 전남의 시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판다가 참 귀엽고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이미 뭐 용인에 판다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1월 달에 시진핑 주석에게 콕 집어서 광주의 우치동물원에 판다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왜 광주로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광주가 이 동물원 중에요. 국가 거점 동물원 두 번째 거점 동물원입니다. 아, 그만큼 수의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판다를 돌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네. 사실은 1월 9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께 우치동물원에 판다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2월에 미리 정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우리 광주시에 판다를 키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키울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만 하면 보내주기만 하면 저희들이 잘 키우겠습니다. 네. 광주 옆에 담양은 대나무의 군락지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김성환 장관도 그 판다하우스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 현장으로 왔습니다. 저도 같이 제가 안내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중국 총영사도 광주에 있는데 총영사도 또 현장을 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는 제가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낼 테니 예. 제발 보내주십시오. 근데 판다는요, 예. 뭐 잘 알다시피 외교의 상징 아닙니까? 그럼요.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티카티카 하잖아요. 그래서 샤오미 폰으로 같이 셀카도 찍고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과 중국의 요즘 관계를 상징하듯이 판다가 꼭 광주에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4일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대통령이 지역을 좀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업들도 여기에 좀 화답을 했어요.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 네. 굉장히 통 큰 화답을 나타내 줬는데 어떤 점을 좀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대통령께서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 그 균형 성장을 위해서 5국 3특을 위해서 지방 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돼 있다. 특히 에너지가 남쪽에 가 있다. 특히 아리백, 신재생 에너지가 남쪽에 있다.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이. 그런 만큼 에너지를 찾아서 기업들이 남쪽으로 가달라. 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더 투자하지 말고 남쪽으로 가서 에너지에 가까운 곳으로 가달라. 이런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예. 급기야 우리 대통령께서는 에너지 생산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산업 요금을 달리하자. 전기 요금을 달리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에게 에너지가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되는 남쪽으로 가면 전기료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는 전기를 많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솔깃합니다. 전기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솔깃하지요. 예. 최근에 해남에 만들어진 AI 데이터 센터는 1년 전기료가 400억입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킬로와트당 조금만 싸지면 엄청난 기업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인센티브를 전기료를 싸게 해줄 테니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되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기업 총수들도 그러면 이 남쪽에서 수소 에너지도 만들겠다. 또 새로운 AI 산업 또 모빌리티 산업 등을 남쪽에다 투자하겠다. 300조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결국 그렇게 해야만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일을 할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 예. 그냥 기업들 식사하시면서 내려가세요. 기업 남쪽으로 가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기업들이 가시면 기업들이 남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전기료를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업들 가서 함께 잘 삽시다. 지역을 살립시다. 네. 이렇게 한 거죠. 예. 광주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광주다움 통합 돌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이 3월부터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정책이길래 전국에서 이렇게 다 같이 시행을 할 정도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제가 기초노령연금법 장기요양보험법을 국회에서 만들었거든요. 예. 2006년 7년에 그 경험을 가지고 시장이 되고 나서 시장으로서 복지정책 대표 복지정책을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입니다. 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은 한마디로 누구나에게 돌아가는 혜택 돌봄 정책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통합돌봄이 아니라 광주 시민 누구에게나 돌아가는 통합돌봄 정책입니다. 예. 또 통합해서 정책이 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걸 해보고 싶어요. 어,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광주시도 1년에 한 105억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한 3,400명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정부에서도 해보고 싶은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못하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지난 3년 동안 취임하자마자 이 정책을 실행을 했어요. 그 행동을 전국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일하게 한 겁니다. 어, 그래서 다른 돈을 아껴서 네. 이 통합 돌봄 정책에 돈을 재정을 투입한 거죠. 그랬더니 국회에서 너무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복지부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통합 돌봄 지원법을.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올 3월에는 전국이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경험자 아닙니까? 제가 주도자 아닙니까? 네. 먼저 뛰는 사람인데 전국에 하겠다는 3월에 하겠다는 걸 보니까 좀 어설퍼요. 어떤 돈도 제가 생각할 때 100이라면 100을 넣어야지 통합돌봄이 완성이 되는데 네. 한 30에서 50밖에 안 넣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2월 27일 날 전국의 통합돌봄 일꾼들을 한 1,000여 명을 광주로 오시라 그랬어요.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잘해보자 우리 한번. 광주의 모델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함께 잘해봅시다 하는 광주에서 결의대회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통합돌봄도 그렇지만 AI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광주 아닙니까? 그래도 광주는 하면 한다. AI, 민주주의, 통합돌봄. 지금 광주남 통합도 예. 사실은 시작은 전남 광주보다 대전 충남이 먼저 했는데 우리가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 겁니다. 그러시군요. AI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요즘 AI며 반도체며 뭐 모빌리티며 미래 산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분야에서는. 네. 광주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네. 광주 대동고 1년 선배인데요. 이제 자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저를 만나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광주를 지칭할 때 미래 도시라고 합시다. 광주는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하는 도시로 만듭시다. 광주는 AI를요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한 3년 전부터 AI의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네. 우리 광주는 누구도 AI를 바라보지 않을 2017년부터 AI를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 어디보다 AI 생태계가 확실히 구축된 곳이 광주입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하나가 있는데 광주에 있습니다. 네. 지금 2년 전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AI 사관학교며 AI 영재교며 급기야 대통령께서 최근에 암스쿨이라고 해서 ARM 스쿨, AI 반도체 인재 양성을 4년 동안 1,400명을 하겠다. 국제 반도체 대학원인데 이걸 광주에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작년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네. 광주는 자율주행차 200대를 올해 현대하고 함께해서 정부 예산 617억 원을 들여서 자율주행차 레벨 4 수준의 운전기사가 없는 자율차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는 말 그대로 AI, 모빌리티 그리고 반도체의 집약, 시범, 거점 도시가 광주입니다. 이제 임기가 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쉬움도 좀 있으신지 어떠신가요, 소회가? 제가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좋아하는 술도 안 먹고 네. 오로지 묵은 숙제 해결에 올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달라집니다. 복합 쇼핑몰도 2개가 이미 착공됐죠. 도시 지하철도 진도가 나가 있지요. 군공항 이전도 무한으로 가기로 결정해서 선언이 됐지요. 여러 가지 그리고 급기야 광주 전남의 통합 30년 묵은 통합까지 하면서 제가 정말
일이라면 성과라면 하나 둘 차곡차곡 꼭지를 다 따왔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여전히 많고 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통합만 하더라도 이 통합을 법으로 7월 1일부터 통합시가 출범하더라도 예. 광주와 전남이 해야 될 통합시가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할 건데 이런 일을 추진력 있는 제가 강기정 제가 한번 더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예. 이렇게 듣겠습니다. 이제 곧 설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작년 국민 여러분 제가 작년 이맘때는요 우리 광주의 전일빌딩이라는 곳에다가 큰 풀항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일어설 날입니다. 그때는 탄핵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탄핵 이후에 탄핵 과정에 참으로 어려울 때 일어설 날입니다라고 해서 설날을 일어설 날로 풀항을 걸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걸었냐면요. 부강한 광주 전남 설레이는 그날, 설날, 설레이는 그날로 통합을 앞둔 광주 전남, 네. 부강한 광전남을 꿈꾸면서 전일빌딩 245 건물에 광주도청 앞 건물에 프랑카드를 크게 내걸었습니다. 설레이는 그날, 네. 부강한 광전남, 그날을 기다리는 설날입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 설레는 그날. 말 너무 멋지네요. 지금까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